자, 녹화 준비됐죠? 오늘 3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유물론이라는 현대 사상의 잘못된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체스터턴에게서 들었습니다. 세계를 고정된 실체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그 물리 생물학적인 어, 일들이 일어나야만 과학이 성립되죠. 거기서 공식도 세우는 겁니다. 만약에 물이 밑으로 흐르다가 또 갑자기 올라가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리고 물이 H2O가 아니라 뭐 갑자기 뭐 다른 그 원소들이 결합된다면 그거는 과학이 성립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통에 있어서 과학자들은 세계를 죽어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반대다.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세계가 오히려 생명력이 충만한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43쪽에 보면 뭐 세계를 마법으로 이렇게 봐요. 뭐 마법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음, 마법과 요정 이거 이- 그거를 메타포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법과 요정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어떤 실체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 마법과 요정을 손에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유물론에 근거한 인과율적 결정론의 과학주의를 비판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144쪽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이미지 파일로 띄워놨습니다. 144쪽입니다. 144쪽. 그런데 현대 사상은 나의 두 번째 인간 전통과도 충돌했다. 인간 전통이요. 그 사상은 그 현대 사상은 어떤 게 나올지 보십시오. 앞에서는 유물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유물론적 과학주의였어요. 그 사상은 엄격한 제한 사항들과 조건들에 대한 요정의 정서에 거슬리는 것이었다. 그 요정의 정서, 뭐 신데렐라 그런 이야기들을 앞에서 많이 했잖아요. 모든 것들이 열려 있으나 제한 조건이 늘 거기에는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뭐 몇 시까지는 돌아와야 되고 뭐 등등. 그러다가 뭐 신발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서사가 진행되죠.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이 그 거창한 이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담론으로 끌어들이는지 참 체스터턴이 놀랍습니다. 그 사상이 얘기하기 좋아하는 것은 현대 사상이 음, 그 확장과 큰 규모이다. 확장과 큰 규모. 누군가 허버트 스펜서 그 유명한 진화론적 철학자 이렇게 되어 있군요. 각주 7번에 1820년에서 1903년 살으셨던 분입니다. 스펜서가 서를 제국주의자로 불렀다면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군요.
예, 현대 사상의 제국주의적 현대 사상. 음. 불렀다면 그가 노발대발했을 텐데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이 심히 유감스러울 뿐이다. 체스터턴이 볼 때에 이러한 진화론적 철학자인 스펜서는 그 어, 생각 자체가 제국주의적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는 분명 가장 저급한 유형의 제국주의자였다. 태양계의 엄청난 규모가 사람의 영적 도구마를 위압해야 마땅하다는 형편없는 관념을 대중화시킨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양의 힘을 절대화하고 사람의 영적인 경험을 다 무시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스펜서가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글을 많이 썼는가 보죠.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경향은 많습니다. 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게 생각나요. 뇌과학이라는 게 제국주의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인간의 모든 사유, 감정, 영성, 종교 뭐 이런 것까지 다 뇌의 기계적 어, 인과율로 보지 않습니까? 이건 물론 이제 뇌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 차이가 있으니까 다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런 경향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뇌를 잘 살피면 인간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도 뇌의 그 뉴런인가 뭔가 하여튼 그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들을 이제 제국주의라는 말로 체스터턴이 부른 겁니다. 만일 사람이 태양계에 자기의 존엄성을 굴복시켜야 한다면 고래에게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태양계 그 정말 엄청나잖아요. 그걸 우주로 나가게 되면 더 엄청난데 요 체스터턴이 활동할 때는 아직까지 뭐 빅뱅 이런 것도 몰랐을 거예요. 고래에게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단순히 크기로만 볼 때 여러분 그 화면을 제가 봐야 되겠네요. 단순히 크기로만 볼 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람에게 특별한 영성이 있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래가 하나님의 형상일지도 모르지 않는가. 모양 없는 이미지이긴 하지만 인상주의 초상화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뭐 제가 설명할 수가 없겠네요. 사람이 우주에 비해 작다고 주장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아니, 사람은 언제나 가장 가까이 있는 나무보다도 더 작지 않았는가. 그 사람을 뭐 성경이 좀 특별한 존재로 얘기하는데 저는 뭐 스펜서 같은 사람을 필두로 하여 그 기계적인 진화론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 그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인간의 어, 특성들은 별거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도 그러한 경향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스터턴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고래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가? 뭐 인간보다 훨씬 더 뭐 덩치도 크고 뛰어나니까 뭐 그렇지 말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상이 인간을 이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끌어내리다는 사실을 이제 체스터턴이 자기의 인간론에는 좀 맞지 않는 거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논쟁이 이렇게 딱 결판 나기는 힘듭니다. 저런 과학자들은 눈에 이제 그렇게 보이니까요. 아, 인간이 뭐 별건가? 그 이 지구의 긴 진화의 과정에서 그냥 나왔을 뿐이지. 여기는 특별한 게 없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염색체, 뭐 이런 걸 쭉 연구해 보니까, 침팬지하고 인간은 겨우 뭐 2, 3% 밖에 차이가 없더라. 다 똑같다. 근데 진화의 그, 어, 메커니즘에 따르면 조상이 올라갈수록 같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염색체인가 뭐 하여튼 뭐 거기서 차이가 그 많이 나지 않아요. 뭐 날파리인가 무슨 그 실험할 때 많이 쓰는 그 하루살인가 뭐 그 하루살이는 아닌 것 같고 그 그러한 그 곤충 비슷한 것하고도 인간이 그 염색체 숫자에서 차이가 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만 놓고 본다면 아 인간은 뭐 별거 아닌 거죠. 근데 체스터턴은 전혀 그렇지 않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로 결론 나기는 힘들어요. 인간이 그 염색체에서 다른 동물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체스터턴은 앞으로 보겠어요. 뒤에서 어떤 설명을 더 할지 제가 며칠 전에 읽긴 읽었는데 그거를 다 기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어, 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차원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아무리 훈련시켜도 인간처럼 언어를 구사 못하거든요. 그 차이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체적인 것도 그래요. 소프트웨어만이 아니라 하드웨어에서도 동물이 더 막강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죠? 동물들은 자연 있는 그대로의 아, 어, 하드웨어를 갖고 평생 살아요. 그게 발전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훈련시켜도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인간은 그 인간의 육체는 그 훈련하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그 침팬지를 잘 훈련시키면 그 뭐예요? 피겨 피겨 스케이트인가? 그 스케이트 신고 춤추는 그런 거요. 그럼 가능할까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예, 인공지능을 잘 해서 로봇도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서 그걸 결합시키면 그런 피겨 스케이트 어, 인류 선수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거 불가능할 거예요. 뭐 서로 이거는 음,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렇게 결론은 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쪽 어, 자연과학 이런 쪽으로 아주 몰입해 있는 분들은, 그리고 다른 거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시간만 있으면 결국은 그렇게 될 거다. 인간이 극복된다. 인간도 그런 기계에 불과하다. 이 세상을 기계로 생각하니까 인간만의 영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동물들에게도 종교성이 있다. 희미하게나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럼 어떨까요? 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건지는, 저 자신도 제가 제 무의식도 이렇게 작동하니까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저는 어, 자연, 이건 물리학과 생물학과 화학을 다 포함하여 그 인과율적 결정론과 또 그것에 근거한 뇌과학의 차원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설명을 부분적으로는, 아니면 또 많은 부분에서는 제가 수용을 하지만, 어, 우리 그리스도교의 인간 이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의 그 인간 이해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고요. 자, 지금 체스터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지 어떤지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국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곧 참, 저 머릿속에 타고 와 닿네요. 예, 곧 저도 딱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이 자연과학이 자칫하면 과학, 그 제국주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비슷한 것을 앞에서 다른 용어로 한 게 있는데 아직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 딱 좋은 단어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점점 굳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무모한 제국주의를 주창하는 허버트 스펜서는 우리가 어쨌든 천문학적인 우주에 의해 정복당하고 거기에 복속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가 사람과 그들의 이상에 대해 말한 내용은, 이건 뭐 그 당시 있었던 아주 그 시사적인 이야기라서 좀 우리가 따라가기는 힘드네요. 오만한 연합론자가 아일랜드 사람들과 도둑했습니다. 자, 145쪽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건 여러분들 이미지 화면으로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그쪽 흐름은 이제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죠. 근데 첫 번째 이야기한 거하고 두 번째 이야기한 게 서로 다른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얘기한 거는 유물론이었어요. 꼭 공산주의 막시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과학 을 기계적 어, 인과율과 결정론에 근거해서 보는 게 그 유물론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밀고 나가는 거죠. 이 세계를요. 이 세계는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룰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그 두 번째로 제기하는 이 현대 사상을 일종의 제국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앞에서 말한 거는 물리학이고 두 번째는 생물학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두 개 다 사실은 제국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체스터턴이 동화에서 예를 들듯이 그 단서, 제한 조건, 이거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펜서가 어릴 때부터 들어서 어, 이 철학으로 받아들이게 된 그 동화 철학에 따르면 다 제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몇 시까지 돌아와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요. 근데 그러한 제한 조건들을 용납하지 않는 물리학과 생물학이야말로 제국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단 그 관점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크게 틀리지 않잖아요. 근데 100년 전에 저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 지금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 유물론이 그가 그때 나왔던 그 유물론이 지금의 뭐 자본주의하고 똑같은 거죠. 제국주의 아니에요. 그리고 과학주의는 더 심해지고요. 인과율적인 과학주의요. 그래서 뭐 제가 자주 인용한 건 예를 든 겁니다만 스마트폰이라는 요 기계 요거 하나만 딱 이게 요술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돼 버렸어요.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듯이 착각하고 삽니다. 그건 아시죠? 그게 얼마나 청소년들에게 특히 위해한지 말이죠. 하나의 계산기에 불과한 건데 그게 에, 우리 모든 인간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뭐 경전쯤 되는 것으로 아는 거죠.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제국주의다. 그 말이 딱 인상 깊게 받아들여집니다. 저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저런 통찰은 어,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뭘 얘기하는지를 그냥 말에만 머물지 말고 그 개념을 충분하게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현대 사상이나 두 번째 현대 사상이나 결국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동화 철학하고는 결이 다른 거죠. 결이 다를 뿐만 아니라 아, 잘못된 거죠. 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연과학, 생물학, 물리학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그 과학적 그 정보로 그리고 자기들의 아, 정보 혹은 음, 그 확신 그리고 어떤 전망 그런 거로 온 세계를 다 재단 규정 하려는 인간의 노력이니까 제국주의라는 거죠. 음. 판넨베르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단하고 규정한다고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기억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 저야 뭐 그렇게 깊은 사상가 신학자가 아니라서 말을 해봤자 그 안에서 뱅뱅 도는데 위대한 그리고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학자들의 그 생각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어서 그 연결을 잘 끌어내면 정말 창조적인 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흉내를 내는 정도로 가고 있어요. 에, 재단한다, 규정한다는 그 말의 단어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파넨베르크의 하나님 음, 에, 규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디 알레스 베슈티멘데 비리클리카이트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네, 그냥
독일어 문장을 그대로 한다면 곧 ist die alles bestimmende Wirklichkeit입니다. 제가 다른 강독기나 어, 또 설교 복귀 등등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비리클리카이트라는 이 독일어를 잘 이해해야 그 독일어를 쓰는 신학자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이죠. 신학자들만 아니라 독일어를 쓰는 어, 철학자들의 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리클리카이트 영역으로는 리얼리티라고 합니다. 근데 리얼리티는 베리클리카이트를 충분하게 받아내지 못합니다. 독일어로 비리클리카이트 말고 레알리테트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거는 뭐 라틴어에서 따온 거니까 레알리테트 이거는 그 리얼리티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비리클리카이트는 영역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변증법적으로 종말에 드러날 진리 사태 이걸 가리켜요. 근데 우리말로도 번역은 불가능합니다. 뭐 현실성, 실제, 뭐 실질적인 것, 뭐 등등 그런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어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리얼리티는 진리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을 비르클가이트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뭐 독일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신학 활동을 한 폴 틸리 같은 사람들도 비슷하게 하나님을 얼티메이트 뭐 컨선, 얼티메이트 리얼리티 뭐 그렇게 좀 표현하죠. 근데 디 알레스 모든 것을 베슈트맨데 규정하는 현실성 비르클가이트를 저는 현실성이라고 번역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체스터턴의 지금 설명에 따르면 이 과학주의자들이 제국주의적인 관점으로 이 세계를 규정하고 재단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제한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냥 죽어 있는 세상이니까 물리학적으로 접근하든지 생물학적으로 하든지 화학적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 다 그냥 죽은 고래를 해부하듯이 이렇게 죽은 시체를 해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동화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 헤넨베르크의 그 하나님 개념과도 충돌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계를 규정하는 거예요. 디 알레스 베슈트민데 브레클가이트예요. 근데 이런 설명들이 뭐 이게 관념적으로 들려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의 그 흐름에서 다시 한번 그 강조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이제 과학주의에 너무 겁먹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을 부정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통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도움이 많이 되는 도구예요. 과학도 세계를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면 되고, 신학은 신학의 관점으로 하면 되고, 철학은 또 철학의 전통이 있으니까 그 관점으로 하면 되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의 관점으로 세계를 이렇게 경험하고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절대적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래서 다른 것들은 배척해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독단적 제국주의인 거죠. 체스터턴이 그 20세기 초에 있었던 현대 사상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히 뭐 틀린 건 아니죠. 음. 그 145쪽 중간에 잠깐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만 문장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이미 유물론자는 미친 사람처럼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단이라는 생각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이다. 예. 그렇게 미쳐 있든지 아니면 어, 제국주의가 되든지 독재자가 되든지 그렇게 되겠죠. 146쪽에 넘어가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동화의 나라에는 진정한 법, 곧 위반될 수 있는 법이 있었다. 그게 그건 다음 강의에 강독에서 하면 되겠죠? 35강 했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